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달을 딴 우리 선수단한테 개별로 다 축전 하나씩 보내고 있는데 축전이 금메달을 따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누구 말처럼 마치 경기를 다 본 것처럼 일단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표현도 예전처럼 뭐 축하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게 사랑합니다도 있고 글씨적인 표현들. 너무 인간적인 표현이어서 예. 이걸 도대체 누가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민기라는 사람이 본인이 입장을 해명하면서 나온 이 말만 갖고도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하다. 옛날에 박희태가 손녀같아서 가슴 콕 찌른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조민기 씨는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라고 봐요. 모르고 했다기보다 계속 이렇게 그 간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 참아내는, 여기까지 가만히 있는 여학생들을 눈여겨봐놨다가 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오피스텔로 5분 이런 기술을 시전을 했겠죠. 재밌었겠지. 예, 이게 조민기 씨가 그동안 연예계 생활을 했던 모습들이나 장면들이나 그 예능에서 보였던 모습을 보면 절대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무리가 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약을 많이 뿌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 그런 식으로 가슴을 찔렀을 때 가만히 있었던 여학생 명단을 따로 추려놓고 허리를 감았을 때 가만히 있었던 그 명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 속에 이제 콕콕 박혀가지고 필요할 때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이랄까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지방의 대학이에요. 서울에서 유명한 스타 역할 지금도 현직에서 예. 드라마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자기 프라이드는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훨씬 행동을 조심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예. 근데 이게 스타이면서 교수이다 보니까 권력적인 어떤 느낌이 막 따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한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행동을 잘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안성기 같은 분들이 어떤 대학에 교수로 가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다면 그건 당연히 추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자기 딸 같은 학생들이지만 그게 다 큰 성년인 성적 대상으로서 가슴을 친다거나 그 외에 짓도 많이 했어요. 뭐 너 내 방에서 자고 가. 그리고 침대 옆에 같이 누워서 손을 집어넣고 만진다든지 이게 어떻게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추행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얘들이 밖으로 까발리지 못할 거야. 내가 교수이기도 하고 스타이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저는 그 어떤 위기에 의한 아주 악질적인 성추행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느끼는 기분을 몰랐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이게 악의적인 헛소문이다. 이게 처음에는 날조다 그렇게 이렇게 대응했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악의적인 헛소문이라고 보기에는 증언의 내용이 너무 많고 구체적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 증언했던 학생이 참 힘들었겠지만 본인의 실명을 얘기를 했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사실 너무 지금 조민기 측에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너무 찌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미 이제 너무 가족들이 받는 상처를 생각하면 좀 정말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뭐 한 2, 3년 전부터 문단내 성폭력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 대한 인터뷰를 TV에서 하면서 이제 촉발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은 연극계에서 왕이라 불리는 이윤택의 인터뷰 그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윤택이 성폭행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당한 사람은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위치가 이미 너무나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아래 있는 그냥 정말 나이 어린 여배우들은 그 사람 자체가 억압적이고 폭압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위치에서 자기는 강제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민기 씨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보면서 이제 이전에 이제 초기에 그 서지현 검사를 통해서 촉발됐던 미투 운동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그렇게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을 폭로했을 때 미투 운동의 핵심은 그 가해 당사자의 실명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좀 부족했던 게 뭐냐면 그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만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경험을 공유하기만 했지 그 가해자를 특정해가지고 그 가해자가 더 이상 그런 일을 자기의 권력을 기반으로 더 이상 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까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영미 시인이 대표적이죠. 최영미 시인이 EN이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누가 봐도 고은인지 아는데 그렇게 그 끝까지 인정 안 하다가 최근에는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영미 시인의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폭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미투 운동인 거죠. 그래서 청주대에서 뭐 이게 이제 거짓말인 게 들통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올림픽 팀 추월 거기서도 이제 거짓말하면서 더 분노를 했잖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사직했다고 했는데 청주대에서 해임안 관련된 서류가 나왔어요. 징계 의결서. 거기 보면은 그 연구학과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청주대가.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게 있어요. 뭐 오피스텔로 학생들을 불러서 종종 같이 술을 마셨고 자고 가게 했다는 정황. 아, 싫다. 네. 여학생 및 남학생 모두와 친근감의 표현으로 뽀뽀를 한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인증 같은 거고 알리바이 같은 거지. 난 남자애들한테도 했어. 뭐 그런 느낌 그런 거고 일단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소문이 날 정도가 되면은 약간 과장되고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어떤 집단 내에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몰랐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자기 실드는 된다고 보는데 부교수예요 이분이. 제가 보기엔 겸임 교수도 아니고 막 그 정도 되면은 최소한 그런 그 여성 또는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친딸이고 내가 내 친딸한테 뭐 연극이나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의미로 가슴으로 해서 가슴을 찌르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어린애라도 마찬가지잖아. 자기는 내가 사직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징계한 의결서까지 나왔잖아요. 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축전이 화제가 되고 있죠. 저는 이게 인간의 어떤 품격의 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귀를 씻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달을 딴 우리 선수단한테 개별로 다 축전 하나씩 보내고 있는데 축전이 금메달을 따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누구 말처럼 마치 경기를 다 본 것처럼 일단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표현도 예전처럼 뭐 축하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게 사랑합니다도 있고 거시적인 표현들. 너무 인간적인 표현이어서 이걸 도대체 누가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장관님? 도종환 장관님. 아 그러네 시인입니까? 직접 쓰셨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직접 쓰셨을 것 같고 보면은 이상화 선수에게 보낸 축전이 굉장히 네. 빛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 흘린 땀방울과 그 뭐 은빛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어떤 CF에서 보면 이상하 선수가 흘린 땀이 13톤이라고 하죠. 헐. 그 TV CF에 나오잖아요. 그 방향제 CF인가? 섬유유연제 CF에 이상하 선수가 이렇게 역주하면서 자막으로 왜 13톤이에요? 그만큼 땀을 많이 흘렸다고. 네. 이게 문 대통령이 선수들에게 보내는 축전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꼼꼼한 성격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축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축전이 뭡니까? 축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축하하는 전보거든요. 네. 옛날식으로 전보예요. 옛날에는 축구나 뭐 이렇게 올림픽이나 나가서 이기고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뭐 헌신에 어쩌고저쩌고 뭐 국가의 품격이 높아져서 감사하다 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역대 다른 예전에는 이런 축전은 일종의 단체 문자 같은 거였잖아요. 그냥 똑같이 써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 방에 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정말 메시지 같은 느낌이죠.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상화 선수에게 보낸 그 축전도 한편의 시와 같다라는 표현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글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쇼트랙 릴레이 계주 선수들에게 보낸 5건의 또 이 축전이 있어요. 개개인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아랑 선수에게는 맏언니의 역할 그러면서 특별히 감사하다. 늘 환하게 웃으며 동생들을 다독이던 김 선수가 경기 직후 눈물을 쏟는 모습에 뭉클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김혜진 선수에게는 후회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쳐줬다. 그 7살 때 스케이트장에 데려고 간 사촌 오빠한테도 고맙다. 아, 꼼꼼하게. 디테일을. 예. 그리고 심석희 선수에게는 동생들과 함께여서 더욱 기쁘다는 심 선수의 예쁜 마음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정말 장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최민정 선수에게는 단숨에 추월해내는 최민정 선수의 폭발적인 실력에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선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글들이 들어가고요. 경기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유빈 선수에게는 막내잖아요. 이유빈 선수에게는 첫 올림픽 출전이어서 많이 떨렸을 텐데 잘 극복해주어 고맙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넘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손을 내밀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 본 거야. 다 본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내 스타일이네요. 이게 저도 지금은 그 연말이나 이게 명절 때 단체 문자 보내는 거 이제 중단했거든요. 이제 안 해요. 온다고 이렇게 답장하지도 않는데 예전에 한참 그런 단체 문자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똑같은 메시지로 대량 발송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작성해서 보냈었거든요.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근데 너무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그만두긴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고 이렇게 작성하는 건 딱 내 스타일이네요. 근데 단체 좋다. 문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한 네.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조민기 건과 이걸 같이 묶었냐면요. 명령님 말씀이나 보통 이제 선의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좀 과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배려라는 건 내가 친하지 않은데 상대방한테 내가 우리 집안 표현대로 이물없게 편하게 대해서 그거를 상대방이 악의로 받았다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쉴드인 거고 사회적으로 공인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사회적 책무랄까 행동 양태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공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닌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설사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었더라도 정말 순수하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느낌에 했더라도 상대방들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오해네 뭐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랄까 진정성이 조민기 씨하고는 완전히 저 반대편에 있잖아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를 살면서 어떤 유명인은 나는 선의로 했어. 무슨 나쁜 의도가 있었겠니? 딸 같은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과할 때 미안하다고 할 때 제일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면 죄송한 거지 조건부가 왜 조건을 왜 달아? 뭐 불쾌했다면? if.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맞고요. 예. 이 논란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자존감 때문에 꼭 단서라는 걸 달아서 자기를 피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 팀 추월도 그런 식의 단서를 예. 달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물씬 묻어나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만한 어떤 표현도 하지 않잖아요. 완벽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끌어가는 세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무슨 부산 어디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공감력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하나만 바뀌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에게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회 각 분야에서는 심지어는 부산이라지만 거기도 여당 사람들의 어떤 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거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문학적 소양이 정말 인간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무슨 뭐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거 다 개똥같은 소리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정제되는가가 인문학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명종님이 잠깐 예를 들으셨던 이상화 선수한테 보낸 축전에 있었던 그 한 문장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오늘 흘린 눈물이 은메달로 하얗게 빚어져 빙판처럼 빛납니다. 이건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그 사람을 위해서 오로지 쏟아낸 거거든요. 이런 게 인문학적 소양이야.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인문학적 소양, 이거 좀 각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발전의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든 진보 정당 계열이든 이런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격차가 예.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인은 그냥 진짜 고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 나 아닌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동물적 본능을 그냥 고자라면 높은 사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높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살아주는 게 예.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예요. 내가 공적인 어떤 자리에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올라가 있으면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어라. 그냥 동물이 아니고 초탈한 철학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는 그 사람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관성을 주거든요. 예. 부산시당의 모 당직자가 뭐 어떻게 했다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소한 부산시당 또는 전체 민주당을 다 욕먹이잖아요. 그래서 20대 때 조금은 문란하게 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실들을 치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건 정말 인간인 이상 뭔가 마음 먹은 대로 되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예.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민기 씨도 그렇다잖아요. 술 먹고 전화해서 오피스텔로 와라. 그 이후에 뭐 더 드러난 게 없어서 어떻게 각종 방송이나 신문들이 보도하는 것만 취합해도 이걸 그냥 오해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 소문 날까 봐서도 보통 사람들이 못하거든요. 어떤 대학의 교수로 가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다면 그건 당연히 추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자기 딸 같은 학생들이지만 그게 다 큰 성년인 성적 대상으로서 가슴을 친다거나 그 외에 짓도 많이 했어요. 뭐 너 내 방에서 자고 가. 그리고 침대 옆에 같이 누워서 손을 집어넣고 만진다든지 이게 어떻게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추행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얘들이 밖으로 까발리지 못할 거야. 내가 교수이기도 하고 스타이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저는 그 어떤 위기에 의한 아주 악질적인 성추행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느끼는 기분을 몰랐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이게 악의적인 헛소문이다. 이게 처음에는 날조다 그렇게 이렇게 대응했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악의적인 헛소문이라고 보기에는 증언의 내용이 너무 많고 구체적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 증언했던 학생이 참 힘들었겠지만 본인의 실명을 얘기를 했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사실 너무 지금 조민기 측에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모습들이나 장면들이나 그 예능에서 보였던 모습을 보면 절대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무리가 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약을 많이 뿌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 그런 식으로 가슴을 찔렀을 때 가만히 있었던 여학생 명단을 따로 추려놓고 허리를 감았을 때 가만히 있었던 그 명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 속에 이제 콕콕 박혀가지고 필요할 때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이랄까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지방의 대학이에요. 서울에서 유명한 스타 역할 지금도 현직에서 예. 드라마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자기 프라이드는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훨씬 행동을 조심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예. 근데 이게 스타이면서 교수이다 보니까 권력적인 어떤 느낌이 막 따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한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행동을 잘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안성기 같은 분들이 너무 찌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미 이제 너무 가족들이 받는 상처를 생각하면 좀 정말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뭐 한 2, 3년 전부터 문단내 성폭력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 대한 인터뷰를 TV에서 하면서 이제 촉발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은 연극계에서 왕이라 불리는 이윤택의 인터뷰 그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윤택이 성폭행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당한 사람은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위치가 이미 너무나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아래 있는 그냥 정말 나이 어린 여배우들은 그 사람 자체가 억압적이고 폭압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위치에서 자기는 강제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민기 씨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달을 딴 우리 선수단한테 개별로 다 축전 하나씩 보내고 있는데 축전이 금메달을 따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누구 말처럼 마치 경기를 다 본 것처럼 일단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표현도 예전처럼 뭐 축하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게 사랑합니다도 있고 거시적인 표현들. 너무 인간적인 표현이어서 예. 이걸 도대체 누가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민기라는 사람이 본인이 입장을 해명하면서 나온 이 말만 갖고도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하다. 옛날에 박기태가 손녀 같아서 가슴 콕 찌른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조민기 씨는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라고 봐요. 모르고 했다기보다 계속 이렇게 그 간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 참아내는, 여기까지 가만히 있는 여학생들을 눈여겨봐놨다가 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오피스텔로 5분 이런 기술을 시전을 했겠죠. 재밌었겠지. 예, 이게 조민기 씨가 그동안 연예계 생활을 했던 이전에 이제 초기에 그 서지현 검사를 통해서 촉발됐던 미투 운동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그렇게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을 폭로했을 때 미투 운동의 핵심은 그 가해 당사자의 실명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좀 부족했던 게 뭐냐면 그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만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경험을 공유하기만 했지 그 가해자를 특정해가지고 그 가해자가 더 이상 그런 일을 자기의 권력을 기반으로 더 이상 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까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영미 시인이 대표적이죠. 최영미 시인이 EN이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누가 봐도 고은인지 아는데 그렇게 그 끝까지 인정 안 하다가 최근에는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